네, 집중 취재 보도국 신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취재했나요? 네, 오늘은 유통업계 K-뷰티 사업 전쟁에 관해 취재했습니다. 네. 최근 유통업계의 K-뷰티 사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컬처 확산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K-뷰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CJ 올리브영이 국내 뷰티 시장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네, 과거 랄라블라, 롭스 등 그 브랜드 숍들을 제치고 헬스앤뷰티 스토어 1등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업체들이 뷰티를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신사, 컬리, 다이소, 편의점, 그리고 하이트 진로까지 뷰티 산업에 뛰어든 모습입니다. 주력 산업에 집중하면서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화장품 사업을 통해 추가 수익원을 찾아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무신사, 패션 업고 상생 뷰티입니다. 네. 패션 플랫폼을 운영하는 무신사는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 운영하면서 10대부터 30대에 달하는 젊은 고객층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신사라고 하면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무신사는 잘 알려지지 않은 패션 브랜드들을 모아 이들을 알리는 데 좀 한몫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뷰티 사업을 통해 신진 중소 브랜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패션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뷰티에 뛰어든 이유는 뭔가요? 네, 무신사는 패션 플랫폼에서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무신사는 2020년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뷰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부터 뷰티 전문관을 본격적으로 좀 론칭을 했는데요. 무신사가 뷰티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패션과 뷰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밀접한 그런 영역이라는 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무신사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상생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 이 뷰티 쪽에서도 인디 브랜드가 상당히 많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신사는 신진 브랜드, 즉 인디 브랜드와의 좀 상생을 중요시합니다. 네. 브랜드의 성공을 돕는 플랫폼이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기존 패션 사업을 확장해 나갔고요. 뷰티 노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무신사는 잠재력 있는 브랜드들을 발굴해서 브랜딩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무신사에 입점한 뷰티 브랜드들은 1,7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무신사 경영 계획과 함께 무신사의 실적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무신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9,931억 원을 기록하면서 네. 1조 원 이상 달성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무신사가 특히 벤처 캐피탈, 이 VC들의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세쿼이아 캐피탈에서 1,000억 원의 투자를 받았고요. 또 2021년에는 세쿼이아 캐피탈과 IMM 인베스트먼트, 거기서 이제 1,300억 원을 투자 받았습니다. 기업 가치는 2조 원 이상으로 좀 평가를 받았었고요. 지난해에는 이제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와 웰링턴 매니지먼트로부터 기업 가치 3조 5천억대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무신사의 기업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로 선정하실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 구역의 럭셔리는 나야 나입니다. 네. 네, 컬리는 기존에 이제 신선식품을 유통하는 마켓컬리를 전개해 온 데 이어 지난 2022년 뷰티컬리를 론칭했습니다. 이후 뷰티컬리는 올해 상반기까지 약 5천억 원의 거래액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이 컬리 마켓 컬리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마켓 컬리라는 브랜드 네임이 익숙하거든요. 근데 컬리에서 이렇게 뷰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네, 컬리는 기존에 취향과 품질을 중요시하는 어떤 고객군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컬리 측은 뷰티 전개 배경에 대해서 먹는 것도 품질을 중요시하는 가운데 화장품처럼 어떻게 바르는 상품도 품질의 영역으로 보아서 이런 품질 중심의 특성 등이 뷰티 카테고리와 잘 맞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컬리는 뷰티컬리 론칭 이후에 주로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 화장품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컬리는 뷰티 쪽에서 무신사와는 좀 다르게 인디 브랜드들은 입점을 안 하고 좀 럭셔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건가요? 아니요, 또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만 타겟층이 좀 다른데요. 네. 네, 컬리는 무신사와는 달리 기존 고객층이 30대 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컬리는 30대 이상 고객층들에게 뷰티 컬리를 먼저 소개하는 게 우선이었었는데요. 이에 따라 뷰티 컬리는 입점 브랜드 가운데 30%를 에스티로더, 아니면 설화수, 랑콤 등 이런 백화점 브랜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구매력 있는 3040 세대 비중이 뷰티 컬리 전체 고객의 약 70에서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컬리 과거에 이 기업 공개 상장을 추진했다가 중단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컬리는 2021년 프리 IPO 단계에서 기업 가치 4조 원 밸류로 평가를 받았었고요.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로부터 2,5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나 컬리는 시장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지난해 IPO를 자진 철회했고요. 그러고 나서 앵커 PE와 이제 아스펙스 캐피탈은 2조 9천억 원 밸류로 총 1,200억 원을 컬리에 또 추가 투입했습니다. 이때 이제 컬리의 흑자 전환을 좀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다행히 올해 상반기 컬리는 2분기 연속 조정 에비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장외 주식 시장에서의 컬리의 기업 가치가 5천억 원대도 안 되는 걸로 보면 지금 당장 과거의 4조 원대로 좀 올라오긴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뷰티 컬리 인기로 이제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좀 계속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네. 이제 다이소 vs 편의점 가성비가 갓입니다. 네. 네, 요즘 소비 트렌드 또 이 가성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비싸고 좀 좋은 화장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가에다가 품질까지 좋은 화장품이 있다면 주로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오늘날 소비자들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소와 편의점, 이들은 좀 저가, 소용량을 중심으로 상품 구성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뭐 다이소를 제가 자주 방문하는 편은 아닌데 예전에 뭐 클렌징 제품 정도가 있었던 것이다라는 생각이 나는데 그렇다면 품목을 더 늘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이소는 2021년 이제 뷰티 품목을 본격적으로 좀 끌어들였는데요. 네. 현재 다이소에는 기초 스킨케어 제품부터 색조 화장품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다 있어라고 할 정도입니다. 네. 네, 게다가 다이소는 지난해 사상 첫 연 매출 3조 원 이상을 넘겼는데요. 알테쉬라고 불리는 중국의 시커머스 공세에도 끄떡없는 다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이소가 사실 좀 굉장히 제품 가격이 저렴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5천 원이 넘는 제품이 없다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브랜드를 끌어들여서 뷰티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나요? 네, 다이소는 이제 균일가 정책으로 5천 원 이하의 상품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이소는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를 통해 좀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소가 화장품까지 저가로 판매하기 때문에 좀 지갑 사정이 넉넉지 않은 청소년들이 이를 부담스럽지 않게 좀 구매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신기하게도 고가 브랜드사들, 예를 들어 화장품 대기업사인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이 최근 다이소의 신규 브랜드를 좀 런칭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고가의 그 회사들도 좀 중저가 브랜드를 가지고 다이소에 런칭을 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편의점까지도 또 뷰티 사업에 뛰어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편의점을 매일 같이 가는 저 또한 이제 네. 이런 게 들어오니까 놀랐는데요. 예. 네, 기존 편의점에는 클렌징 제품과 같은 생활용품만 팔았다면은 최근엔 K푸드 인기에 힘입어 K뷰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네. 또 이들은 다이소와 같이 가성비를 강조하면서 저가 소용량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하이트 진로 그룹 또한 그룹 차원에서 화장품 사업에 또 진출한다고 이달 21일 밝혔습니다. 네, 날마다 진화하는 K뷰티, 앞으로 어디까지 고공행진할지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K뷰티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보도국 신현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딜사이트 매거진 우리가 준비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